세계 민담 이야기 헝가리 편. 사냥꾼과 요정 안에 10개의 샘에서 넘치는 물은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퓨푸산과 마도라 산 사이를 흘러서 천고의 밀림에서 아래 골짜기로 용솟음쳐 나옵니다. 사람 자취가 드문 대밀림 속에는 낮에도 어두운 천길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 낭떠러지 위에는 세 곳의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폭포와 같이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훨씬 떨어진 곳에는 같은 폭포가 7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폭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얼음보다 찹니다. 멀리 아래쪽에서 외치는 사냥꾼의 메아리가 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근처는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옛날 요정들이 여기에 살고 있을 무렵 10사람의 사냥꾼이 곰, 멧돼지 등 짐승을 사냥하러 왔다가 뜻밖의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풀피리를 불기도 하고 또는 옛날 무사나 용감한 사냥꾼들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서 희희낙낙하며 사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우연히 양쪽 벼랑을 쳐다보니 거기에는 그림과 같은 미인들이 서 있습니다. 요정들은 마침 공놀이를 신나게 하고 있는 듯했어요. 그 공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벼랑 양쪽 가에서 서로 던지고 받을 때마다 공은 태양빛을 받아 아름다운 무지개를 하늘에 그립니다. 때로는 요정의 하나가 이 공을 타고 바람처럼 벼랑에서 벼랑으로 날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아주 유쾌한 듯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사냥꾼들이 활에 살을 끼워 다이아몬드 공 하나를 쏘자 이상하게도 요정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발 옆에는 다이아몬드 구슬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한가운데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어요. 사냥꾼들은 각자 주워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아뿔싸, 괜한 일 한 게 아니야? 저 요정들은 대체 어디에 숨었을까? 사냥꾼들은 이렇게 투덜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모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저 발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눈앞에 멋진 성이 나타났어요. 아까 사라졌던 요정들은 그 성벽에 서 있었습니다. 돌연 눈앞이 변했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놀랐습니다. 동시에 기쁨이 한꺼번에 왈칵 치밀었어요. 모두들 자기를 잊고 요정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요정들은 넘치는 애교를 얼굴에 띠고 먼 곳에서 온 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곧 성문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을 걸어가면서 보이는 것은 모두 다 기이했고 지나친 방보다 새로 나타나는 방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꽃으로 몸을 치장한 시녀가 눈이 희둥그레 있는 사냥꾼들의 앞에 황금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장식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들은 당신들과 결혼하기 위해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한시바삐 이 옷을 입어주십시오. 방울을 흔드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맞춰서 시녀들이 이렇게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이 끝나고 10사람의 신랑과 10사람의 신부는 마법의 식탁에 앉았어요. 황금 적시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곧 산의 진미가 수북히 당깁니다. 다이아몬드 술잔에는 단포도주가 남실남실 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법의 작용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행복한 생활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요정들의 어머니 별인 여왕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이 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여왕은 별빛을 타고 성에 내려왔습니다. 딸들은 곧 어머니 옆으로 불려갔어요. 당치도 않은 일을 저질렀구나. 대체 너희들은 인간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남편은 얼마 못 가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이 나라에는 있을 수 없게 돼. 이 말을 듣자 딸들은 와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머니에게 간절히 비는 것이었어요. 당시 헝가리 농민들 사이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별을 하늘에 가지고 있고 그것이 떨어질 때가 죽는 때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정의 어머니는 이것이 이 요정 나라의 법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싸움 독수리가 사냥꾼들의 머리맡에 서서 싸움에 참가해 주십시오 하고 원했습니다. 사냥꾼들도 함께 싸워줄 생각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나자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참아줘. 응? 우리들은 이제부터 싸움 독수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부탁받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싸움이 끝나면 곧 돌아오겠어. 그동안 쓸쓸하겠지만 뭐 맘 든든히 먹고 살고 있어. 응? 사냥꾼들은 슬픈 마음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정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정들은 그 후 7날 7저녁 남편 일을 물으며 숲속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7번째 날 밤에 10개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본 요정들은 너무 슬퍼서 미친 사람처럼 막 뛰며 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별들도 요정들의 슬픔에 동정했겠죠. 그 눈에 이슬과 같은 눈물을 띠고 있었습니다. 요정들 가운데 7사람은 천국에서 쫓겨온 것까지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사람은 일편단심 남편의 처지만 걱정하고 마냥 울어서 아름다운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요정의 어머니도 딸들이 가엾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위로해 주려고 생각하고 다시 달빛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지쳐버린 딸들은 혹은 저쪽 나무 아래에서 혹은 이쪽 바위 그늘에서 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서도 울고 있는지 모두 2방울의 진주와 같은 눈물이 뺨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키스를 하고 마법의 지팡이로 각각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7달은 찬 샘물로 3달은 온천으로 각각 변했습니다. 지금도 이 2산이 이마를 맞대고 있는 곳의 숲속에는 10군데의 샘이 남아 있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끊임없이 샘에서 솟아서 골짜기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열처녀의 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모호스의 소. 옛날에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손바닥만한 땅조차 없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많은 땅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가 모호스 산 중턱 숲속을 이사해 왔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자기의 몸뚱이와 2-3가지 도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2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달 그림자를 밟으며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덤불을 없애고 잡초를 잘랐습니다.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개간하느라 딴 생각이 없었어요. 식량이라고는 나무 열매와 짐승의 고기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자그마한 한 채의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방이 둘뿐이었지만 편안한 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 밭 가운데 세워진 오두막을 보고는 잠옷 자랑스러운 듯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개가 나고 경작한 밭에서는 절로 난 식량보다 더 맛 좋은 곡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생활도 대단히 편해졌지만 때로는 맹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직 즐겁고 유쾌한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산에는 사슴, 멧돼지, 토끼 따위의 짐승이 많았습니다. 이날도 사냥감을 알맞게 잡았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만 그럴싸한 곳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색다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큰 독수리가 갓난아기를 채서 화살과 같이 머리 위를 날아가는 참이었습니다. 농부는 들고 있던 활을 재빨리 쐈습니다. 보기 좋게 가슴을 맞은 독수리가 우러댄 아기를 놓치자 아기는 공중제비하면서 떨어집니다. 농부는 급히 달려가서 떨어지는 아기를 가까스로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어요. 얼마 후 아름다운 금발을 흐트러뜨린 한 사람의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보더니 꽉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춰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런 것이겠죠.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여자는 어안이 벙벙한 농부를 향해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귀여운 아기를 구했습니다. 고마워서 뭐라고 해야 좋을지 도저히 말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답으로 이런 걸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풀밭에 암수 6마리씩 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사실 동안은 아드님 댁까지 아니 손자 댁까지도 그 6쌍의 소는 꼭 도움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6쌍의 소는 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한 마리라도 떼어놓으면 당신의 집에 다시는 행복이 오지 않을 테니까요. 명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일까지 가르쳐 주셔서 그 소를 늘 함께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농부는 기쁜 듯이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돌아가는 그 부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 여자는 자기에게 마법을 가르쳐주는 요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가 아까 말한 대로였어요. 아름답게 살찐 6쌍의 소는 딴 생각 없이 한창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 내 운수가 드디어 트였구나. 농부는 뛰면서 외쳤습니다. 그날 밤은 즐거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것으로 앞날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일하는 것은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행운이 환히 보이고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쁘고 유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는 즐거운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농부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만사 형통이었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양과 말이 있었어요. 소도 있거니와 포도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포동포동 살찐 귀여운 아기까지 태어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집안이 번창해 가는 가운데 농부는 아들에게서 손자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양친과 아이들과 그 손자들 사이에는 즐거운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행복한 이 생활, 이 행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숲속에서 귀여운 새어 노래가 시작되면 농부도 아들도 손자도 함께 들판에 나가 유쾌한 노동을 시작합니다. 농부는 저 부인의 말을 굳게 지켜서 일찍이 한 번도 소를 떼어놓은 일이 없었습니다. 농부가 85번째 새해를 맞이했을 때 병석에 눕게 되었어요. 자손들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념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에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죽은 후 저 소들이 서로 떼어져 흩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아들들을 베개머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내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두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소들만은 결코 떼어놓아서는 안 돼. 밭도 수확물도 사이좋게 함께 갈고 함께 몰아들여서 아비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 아비의 마지막 바람은 단지 이것 하나뿐이다. 너희들의 행복한 생활을 아버지는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으마. 아들들은 모두 한결같이 아버지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심한 때문이겠죠. 잠드는 것처럼 편안히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에 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아버지의 유언대로 해나갈 참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어느새 유언쯤은 잊어버린 듯이 재산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이요, 될 수 있으면 내 식구들끼리만 살고 싶다 이겁니다. 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따로 떨어져 내 목만 일하면 이익도 대단한 것이 될 게 뻔해. 등등으로 생각을 돌리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공동으로 일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한결같이 자만심이 강했습니다. 결국 재산 분배가 시작되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버이의 인자한 사랑 아래 자라고 어버이의 무릎에 기대어 화목하게 지내던 저 숲속의 오두막집, 따뜻한 햇빛을 듬뿍 받으며 희희낙낙 장난치며 뛰어다니던 저 밭, 인자한 양친과 함께 유쾌하게 쓰던 저 챙기, 이제 모조리 욕심이 부채질하는 대로 나누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보기 흉한 행동일까요? 그토록 간곡하게 말한 아버지의 유언도 지금은 헌 종이처럼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저 6쌍의 마법의 소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도 여기에는 질렸습니다. 이것만은 전부 한데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글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나눌 수 없잖아요. 우리들의 수가 소보다 많으니까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눠선 안 돼. 한번 나누기만 하면 우리들은 끝장이야. 가난뱅이가 돼서 다시 번창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말이야. 다른 한 사람이 앞말에 덧붙이는 조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 딴에는 묘안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서둘러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소 전부를 한꺼번에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멈춰서면 그 멈춰선 땅 임자가 소 전부를 가지게 하면 아들들은 이 의견에 모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채찍을 휘둘러서 소를 내쫓았습니다. 소는 놀라서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경주마처럼 달려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모두들 눈이 빨개져서 소를 뒤쫓았습니다. 그러자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어디선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저 아름답던 초원은 어느새 뻘밭으로 변하고 거기서 소의 신음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모두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어요.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갑자기 무서운 폭풍우가 온 산을 뿌리채 뽑을 것 같은 기세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번개의 번쩍임, 계속해서 일어나는 큰 소나기로 하늘과 땅은 금세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신의 노여움인가 천벌인가 어느 쪽이라 해도 이 자연의 큰 위력 앞에서 인간은 비참한 것입니다. 모두 기는 듯이 장남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도 보기 흉한 형제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하늘의 심판에 가까스로 제 정신으로 돌아와 후회와 무서움 때문에 서로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싸움이었습니다. 너만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고 끝났을 텐데. 한 사람이 푸념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소를 나누자고 말을 꺼낸 게 누군데? 그렇게 말하는 형이 아닙니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 싸움은 계속되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결말을 짓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장남이 일어서서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봐 아우들 좀 조용히 해줘. 누가 나쁘단 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나쁜 거야. 너희들은 물론 나도 서로 떨어져 일하는 편이 이득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욕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야. 아버님의 간곡한 유언,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다. 우리들을 위한 일념으로 말씀하신 그 유언을 지키지 않았어. 이것은 참말 천벌을 받아 마땅해. 자, 이제 이렇게 되어서는 할 수 없어. 최후의 수단을 취할 수밖에. 울어도 웃어도 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어때? 따로 사는 것보다 아버님 생존 시와 마찬가지로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즐겁게 삽시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찬성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집안은 점처럼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런 후로는 두 번 다시 배반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일이 있은 지 딱 1년 만에 저 마법의 소가 초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생각지 않던 이 보물을 어짜 새처럼 좋아 뛰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골짜기의 진흙땅은 어느 틈엔가 전과 같은 초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라.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들의 뉘우침이 보답받은 것이다. 제일 마태형은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이상한 말. 옛날 어떤 곳에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반디라는 귀여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디에게는 요정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반디는 태어나자 곧 할머니로부터 받은 세모난 달걀을 소중하게 겨드랑이에 낀 채 오늘까지 7년을 지내왔습니다. 7번째 생일날 아침 달걀 속에서 다리가 7개 달린 말이 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마법을 부리는 말로 반디에게는 놀아주고 친구도 되고 또 호신의 구실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은 반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님, 당신도 장가들 나이에 신부감을 마련해야 하겠는데 이마에 아름다운 별이 있는 요정의 딸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요정을 찾기 위해서는 긴 여행을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혹 이것이 부모와 이승에서 이별이 될지도 모릅니다. 출발하실 때는 공손히 양친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십시오. 반디는 귀여워해 주시는 양친에게 작별을 구하면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작별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왕자의 심중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몸 거울을 내 오른쪽 콧구멍에 놓고 왼손으로 내 왼쪽 콧구멍을 막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푹 한번 숨을 내쉬자 거울은 새하얗게 흐려졌습니다. 그것을 닦으니 세상에 드문 미인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실로 요정의 딸이었습니다. 예쁜 그 눈매, 이마에 빛나는 별의 색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가. 왕자는 홀딱 반했습니다. 오, 이 아름다운 아가씨야말로 내 아내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아가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 반디는 무심코 외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 해도 못난 얼굴이다. 저 아름다운 아가씨가 어째서 나를 사랑해 줄 건가? 생각하면 절망이다. 왕자는 반푸념을 섞으며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푸념은 그만두세요. 한 번 더 내 오른쪽 콧구멍을 막으십시오. 반디가 말이 시키는 대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은즉 이번에는 왼쪽 콧구멍에서 불같이 뜨거운 숨이 나와서 반디의 온몸을 쌌습니다. 반디는 달아오른 화로 속에 서 있는 것 같아 금방 자기 몸이 녹아버릴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금도 괴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운 숨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더니 반디는 몇 사람의 힘을 합한 장사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말이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거울에 비쳐있는 것은 아가씨의 몸이 아니고 멋진 왕자의 모습입니다. 몸에는 공작의 날개로 가장자리를 두른 황금의 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온통 보석을 박아 넣은 금투구를 쓰고 남자다운 긴장된 얼굴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딴 사람같이 아름다운 이 모습은 아무리 해도 자기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말은 놀라는 왕자를 사뭇 즐거운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왕자는 말이 시킨 대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왕자의 모습이 아주 달라졌는 것을 보고 놀란 양치는 사랑하는 자식과의 생이별에 슬픔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응? 저 아가씨를 찾으러 나선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온 적이 없지 않아? 양치는 왕자의 마음을 바꿔놓고 싶어 몇 번이나 타일러봤지만 그 결심은 대단히 굳어서 도저히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단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왕자의 생이별이에요. 어쩌면 죽음의 이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어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내내 몸 조심하시옵기를. 이별의 말을 마치고
눈물을 삼킨 왕자는 용감하게 마법의 말에 올라타고 먼 길에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너 산을 넘고 강과 골짜기를 건너뛰고 마른 발걸음도 빠르게 자꾸 달렸습니다. 드디어 어떤 높은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여기서 걸음을 멈춘 말은 왕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의시키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일러준 대로 주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주워둔 조약돌을 바위에 겨냥하고 냅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위는 마치 갈라지듯이 소리도 내지 않고 스르르 열렸습니다. 입구는 동굴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 중앙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는 큰 냄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송진과 같은 물건이 뿌직뿌직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면서 한참 끓고 있는 중입니다. 귀신 할멈이 혼자서 끊임없이 그것을 휘저으면서 불 둘레를 미친 듯이 돌고 있었습니다. 귀신 할멈은 곧 왕자의 모습을 알아보고 미치광이처럼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국물 젓기를 그만둬요. 국물 젓기를 그만둬요. 하고 말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어찌할까요? 피곤하면 쉬면 되잖아. 뭐 그렇게 미쳐 돌 필요도 없잖아요. 하고 반디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보통 사람이군요. 에이, 화가 나. 누가 좋아서 미쳐라 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람 얼굴을 말똥말똥 보고만 있으면 만일 쉬는 일이라도 생길 때에는 눈을 찔러버리고 말 테니까 그리 하시오. 나는 벌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쳐 날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오. 그러나 누구라도 좋으니까 국물 젓기를 그만둬요 하고 3번만 말해주면 나는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오. 벌써 오늘 1000년이 돼. 내가 이렇게 국물 젓기를 시작한 때부터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피로해 있어. 당신이 나를 위해서 3번 외워주기만 하면 요구대로 무엇이든지 주겠소. 원하는 게 어떤 물건인가요? 좋지요. 그러나 우선 조건부터 정하고 시작해야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바로 저거예요. 저쪽 구석에 층층 감아놓은 금새끼. 이 말을 듣고 귀신 할멈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법 비위라도 맞추듯이 간사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 그럼 무리한 말을 하지 말고 다른 길로 찾아주시오. 말하자면 다이아몬드라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금새끼만은 사용해줘요. 반디는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할멈은 마지못해 하면서 그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반디는 귀신 할멈 가까이 성큼성큼 다가가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국물 젓기를 그만둬요. 국물 젓기를 그만둬요. 국물 젓기를 그만둬요. 지금까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던 귀신 할멈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반디는 약속한 보수를 받자 곧 후회하는 귀신 할멈에게 눈도 돌리지 않고 동굴을 뛰어나갔습니다. 7다리 말은 주인을 태우고 화장실같이 뛰어갔습니다. 긴 여행 끝에 다시 어떤 산에 이르렀습니다. 반디는 전과 같이 산 허리에 바위집을 열었어요. 거기에도 또 한 사람의 귀신 할멈이 국물을 휘저으면서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벌써 2000년 동안이나 계속 뛰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수는 녹슨 한 자루의 칼이었어요. 다음 산에서 만난 귀신 할멈은 3000년 동안이나 그 고행을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준 보수로 회색의 큰 망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자니까 무엇을 느꼈던지 말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쩐지 귀신 할멈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못 견디겠군요. 좀 뒤를 봐주세요. 오, 새카만 구름이 하늘 가득히 덮여 있다. 그것이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왕자가 당황하여 헐레벌떡 외쳤습니다. 말은 죽을 힘을 당해 뛰었어요. 금세 검은 구름이 뒤덮인다고 생각할 틈도 없이 말과 왕자는 무서운 폭풍우 속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먹물을 가득 채운 것과 같은 암흑의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큰 소용돌이처럼 호수는 괭괭 울리며 빙빙 돌고 있었던 거예요. 지옥과 같은 어둠의 한가운데에는 으스름하게 섬 같은 것이 보입니다. 무서운 선풍은 거기서부터 오는 듯했어요. 만일 바람에 밀려들기라도 하면 티끌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말이 시키는 대로 탈해진 금새끼의 한쪽 끝을 잡고 다른 쪽 끝을 돌고 있는 섬을 겨냥해서 던지자 섬과 사이에는 훌륭한 황금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무섭던 섬의 회전은 딱 멎고 폭풍은 씻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자는 말에 올라타자마자 황금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마침 섬에 도착했을 무렵 저 요산 악마 같은 검은 구름이 다시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2번 손뼉을 치십시오. 말이 가르쳐준 대로 손뼉을 치자 황금의 다리는 본래의 금새끼가 되었습니다. 귀신 할멈들은 이제 한 발자국이면 섬에 올라가고 올 수 있는 곳에서 섬이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끓어오르는 물속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왕자와 말은 덩실거리며 기뻐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몸도 대단히 피곤했습니다. 우선 눈을 좀 붙여서 피로를 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얼마 동안 자고 나서 섬 탐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걸어감에 따라 경치는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기분은 극락에서 노는 듯했어요. 안으로 자꾸 나아가자 주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훌륭한 궁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부근에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산짐승, 들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만큼이나 큰 위험 있는 사자, 호랑이, 표범, 혹은 독사, 악어, 원숭이, 곰, 이리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눈을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반디가 탄 말은 슬며시 궁전의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반디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가씨 어떻습니까?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내 아내가 되어 줄 수는 없습니까? 오, 아름다운 기사님, 나는 끊임없이 당신과 같은 씩씩한 사람을 가슴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꿈은 지금 실현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요. 아가씨가 장미꽃 같은 입술을 열어 상냥하게 대답하자 왕은 놀라서 아가씨를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야, 원 저런 천치 같은 이라고 멍텅구리 말을 해도 정도가 있어. 넌 내 딸이야. 그렇게 호락호락 넘겨줄 수는 없어. 왕은 왕자 쪽으로 향하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그쪽도 그쪽이지. 조금 기다려 주시오. 나는 무조건 그대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야. 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좋은 거야.
두 번까지는 실패해도 딸이 그대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지. 그러나 세 번째에 실패한다면 용서해 주지 않아. 불쌍하지만 그대 몸은 야수의 먹이로 줄 것이야. 왕은 이렇게 말을 끝맺고는 반디를 100개의 창문이 있는 큰 방에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창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하나하나의 창문에서는 한 마리씩 제비가 날아왔습니다. 어느 것이나 모두 모양에서 색깔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모든 제비가 동시에 재빨리 요정으로 변했어요. 반디는 눈이 휘둥그레 해가지고 찾아보았지만 누가 아가씨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정의 모습이 사라지더니 천정에서 100개의 금반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또 똑같았습니다. 마룻바닥을 구르고 있던 반지는 일체히 멈췄어요. 왕의 요구에 따라 아가씨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의기는 어디로 갔는지 왕자는 맥없이 터덜터덜 말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두 번째까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도 아마 또 안 되겠죠. 지금까지의 괴로움도 이제 잠깐만 지나면 물거품으로 되어버릴 참이었습니다. 왕자는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다시 새로운 계략을 생각해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궁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귀신 할멈으로부터 받은 회색 망토를 입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곧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마당에 몰래 들어오면 뒤를 밟으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곧 내게 알려주십시오. 왕자는 살짝 아가씨의 뒤를 밟았는데 곧 돌아왔습니다. 있었어. 묘한 일이 있었어. 아가씨가 마당을 걸어가니까 길가 흰 백합이 모두 인사를 했었다고. 말은 탁 땅바닥을 쳤습니다. 아, 알았다. 아가씨와 백사람의 시녀는 이번에는 장미의 꽃봉오리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백합을 들고 장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백합을 가지고 말이에요. 백합은 다만 하나의 장미 앞에서만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 장미꽃이 당신이 찾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말의 묘책은 예상대로 들어맞아 이번에야말로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아가씨와 왕자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신혼살림 도구는 모두 마법의 물건이고 금으로 된 작은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젊은 부부는 반대의 궁전을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끼면서 아가씨는 황금 상자에서 마법의 식탁을 꺼내서 땅 위에 펼칩니다. 그러면 어느새 바라는 대로 산의 진미가 식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마법의 식탁 덕분으로 굶주리지도 않고 드디어 여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도중에서 늙은 부부를 만났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고 얼굴에는 물결 같은 주름이 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도 그립던 부모가 아닙니까? 오, 너도 무사히 돌아오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한시바삐 되돌아가는 게 좋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내 나라는 적국의 군사에게 점령되어 이와 같이 멀리 달아나고 있는 참이야. 자, 빨리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적 왕의 군대가 쫓아와. 아가씨는 처음 보는 새 양친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심야 맛이 없어서 깨끗이 적군을 쳐부숴 버리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씨는 금으로 된 작은 상자에서
마법의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가까이 오는 적을 모두 죽여라! 아가씨가 소리 높이 외치자 마법의 지팡이에서 계속되는 엄청난 군대가 뛰어나와 총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적 왕의 군대는 바람 속 먼지처럼 날려서 이윽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다시 신호를 하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수많은 군대는 마법의 지팡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행은 곧 궁전에 도착했어요. 옛날 궁전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적 왕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여러가지 색깔로 염색한 앞치마를 꺼내어 땅 위에 펼쳤습니다. 그 위에서 이상한 주문을 외자 그 앞치마가 위로도 세로로도 가로로도 활짝 펴져서 훌륭한 다이아몬드 왕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왕궁은 때마침 내리비치는 햇빛을 받아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의 파랗게 물들인 곳은 연못이 되고 녹색인 곳은 그림과 같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연못에는 금어, 은어가 즐거운 듯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반디는 왕위에 올랐어요. 반디와 아가씨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